야, 걔 엄마가 투스타래. 그래! 그럼 나는 참모 총장 아들이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었다. 그날 그 헬기가 오기 전까지는 충남 계룡대 매일 똑같은 하루, 똑같은 점호, 똑같은 군복. 하지만 그중 한 병사만은 모든 걸 숨기고 있었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철저하게. 그런데 보고서 한 장, 헬기 한 대, 그리고 누군가의 실명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강현 병장, 증언자로 입장.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 순간 드러난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부대 전체를 뒤엎기 시작했다. 평범한 병사인 줄 알았던 그가 대한민국 군을 뒤흔들 줄 누가 알았을까?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충남 계룡대 인근 공군 군수지원단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새벽 6시 기상 나팔이 울리면 병사들은 부랴부랴 일어나 세면을 마치고 점호장으로 향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강현 병장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정리정돈을 마치고 나섭니다. 강연의 하루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병사들이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로 비틀거릴 때 강연은 이미 세면을 마치고 군복을 단정히 입고 있습니다. 생활관 정리도 남들보다 깔끔하게 맞춰놓죠. 이런 모습을 보던 생활관 동료들은 처음에는 모범생이네라며 놀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냥 강연의 스타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연아, 또 그렇게 일찍 일어났네? 같은 생활관의 김태민 병장이 비몽사몽한 상태로 말을 걸어옵니다. 태민은 강연과 같은 기수로 입대했지만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느긋하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스타일이죠. 강연은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답합니다. 습관이야, 태민아. 점호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하루 업무가 시작됩니다. 강연의 주 업무는 행정과 군수장비 정리입니다. 정식 보고서 작성부터 차량 정비 명세서 정리, 심지어 간부 사퇴기사 정리까지 온갖 잡무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 명이 분담해서 해야 할 일들이지만 어느새 강연 혼자 떠맡게 되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왜 그런 것까지 해주냐고 물으면 강연은 항상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결국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강연은 묵묵히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상호 중사가 강연을 부릅니다. 야, 강연아. 이거 좀 정리해놔.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원래는 행정병이 해야 할 일이지만 어느새 강연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장 중사는 강연히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당연하다는 듯이 일을 떠넘기죠. 네, 알겠습니다. 강연은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보급창고 입출고 내역, 장비 점검 현황, 각종 신청서들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정리해 나갑니다. 이런 세심한 작업은 강연의 장기입니다. 남들이 대충 넘어가는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체크하죠.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연은 혼자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 태민이 다가와 앉으며 말합니다. 야, 너 맨날 혼자 밥 먹네. 우리랑 같이 먹지 그래? 저기 보면 우리 기수들 다 모여 앉아 있는데. 강연은 고개를 저으며 답합니다. 괜찮아. 나는 이게 편해. 사실 강연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난처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공군 중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부대 내에서 극히 소수입니다. 강연 본인이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기 때문이죠. 뭔가 비밀이 있나? 태민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봅니다. 강연은 애매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무슨 비밀? 그냥 조용한 걸 좋아해. 태민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를 떠납니다. 강연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깁니다. 오후 업무 시간, 강연은 보급 창고에서 장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고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런 세심한 업무는 강연이 가장 잘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반복적인 작업도 강연은 꼼꼼히 해냅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장비 대장의 수량과 실제 창고 내 수량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몇 개의 품목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틀림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단순한 기록 실수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조작이거나. 강연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장 중사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군수 장비는 부대 운영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저녁 점호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 강연은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부대 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활관 뒤편에서 몇몇 병사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강연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태민이 킥킥 웃으며 말합니다. 야, 걔 엄마가 투스타래. 다른 병사가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나는 참모총장 아들이다. 어휴, 군대도 족보가 다야. 장상호 중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농담을 듣고도 별말 없이 웃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런 농담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웃음 같았습니다. 강연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만약 자신의 정체가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쌓아온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은 비록 조용하지만 나름대로 평범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생활관이 조용해집니다. 강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엄마가 장군이면 뭐해요? 여긴 나 혼자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강연의 복잡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어머니이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강연은 지갑을 꺼내 비상 연락 카드를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최윤정 중장, 공군 군수참모부장. 하지만 강연은 그 카드를 꺼내보기만 할 뿐 전화를 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개인적인 일로 어머니께 연락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강연은 이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묵묵히 해나갈 것입니다. 누군가 창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보급창고로 향했습니다. 어제 발견한 수량 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지만 강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제와 똑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리정돈은 완벽했지만 숫자는 여전히 맞지 않았습니다.
강연은 1시간 넘게 꼼꼼히 재점검했습니다. 하나하나 직접 세어보고 대장과 대조해보고 혹시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강연은 중얼거리며 보급 출입 기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을 쭉 훑어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품목들이 정기적으로 출고되고 있는데 용도나 반납 기록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출고를 승인한 사람은 대부분 장상호 중사였습니다. 강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단순히 실수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문제 제기하면 장 중사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했습니다. 오전 업무 시간이 시작되자 강연은 평소와 같이 행정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어제 발견한 문제가 걸렸습니다. 집중하려 해도 자꾸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강연아, 뭔가 고민이 있나? 태민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강연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강연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점심시간 강연은 혼자 식사를 하며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과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충돌했습니다.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봤지만 어머니는 장군이고 자신은 그저 말단 병사일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일단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정확한 현황은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강연은 며칠에 걸쳐 꼼꼼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보급창고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모든 수량 차이와 출입 기록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하려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장 중사의 허위 지출 기록이 명확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강연은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출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제출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며칠 동안 강연은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결국 강연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양심에는 거리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중사님, 보급창고 정산 보고서 작성했습니다. 강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장 중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장 중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하지만 보고서를 읽기 시작하자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몇 분 후 장 중사가 보고서를 책상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야, 이게 뭐야? 뭔 소리야 이게? 강연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장 중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말이야. 우리 부대 체계를 흔들고 싶어? 누굴 믿고 이런 거 적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슬금슬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체계를 흔들려는 게 아니라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 뭔 설명을 해? 장 중사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 뭘 안다고 이런 걸 적어? 누굴 믿고 이런 거 하는 거야? 엄마. 마지막 한마디가 강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 중사가 강연의 배경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대 업무의 문제입니다. 장 중사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부대 업무? 너 같은 놈이 뭘 안다고? 군대가 뭔지도 모르는 놈이 주제 파악을 못하네. 그는 보고서를 구겨서 강현에게 던졌습니다. 이런 쓰레기 다시 가져와서 제대로 써. 알아서 잘 쓰라고. 강현은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를 주워들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구경거리를 보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태민은 멀리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현은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그날 저녁 강현은 생활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상 연락카드를 꺼내 어머니의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최윤정 중장. 하지만 여전히 전화를 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강현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와 같이 기상나팔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뭔가 달랐습니다. 강현이 세면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용 헬기련이 생각했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태민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창가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검은색 헬기 한 대가 부대 방향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사전에 어떤 공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강현도 궁금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헬기는 블랙호크였고 부대 헬기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미리 공지가 있기 마련인데 오늘은 아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점호가 시작되었지만 병사들의 관심은 온통 헬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성준 소령이 점호를 진행하면서도 계속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보니 간부들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헬기 누가 타고 온 거야? 한 병사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타났어. 강현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점호가 끝나자마자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헬기는 이미 착륙을 마쳤고 헬기장 주변으로 간부들이 급하게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여유롭던 부대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병사 대기 명령입니다. 확성기를 통해 공지가 전해졌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대기하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동 금지합니다. 이런 명령은 보통 중요한 인사가 방문했을 때나 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강현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생활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헬기장 방향을 바라보니 검은 정복을 입은 사람들이 헬기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야, 저거 완전 영화 같지 않냐? 태민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헬기가 와서 내리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온 것 같은데 다른 병사들도 수군거리며 추측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현은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제 장 중사와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보고서 하나 제출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이유는 없으니까요. 1시간 정도 지나자 다시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 간부 집합, 회의실로 즉시 집합하십시오. 평소 느긋하던 부대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긴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간부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장상호 중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평소 여유롭던 그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강현은 그 모습을 보며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큰일 난 것 같은데? 한 병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봐. 다른 병사들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평온하던 부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모두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여전히 대기 명령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생활관으로 배급되었고 병사들은 여전히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야? 태민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둬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강현은 별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헬기는 여전히 헬기장에 있었고 간부들의 회의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드디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헬기장에서 검은 정복을 입은 사람들이 부대 본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여성이었는데 걸음걸이부터 자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강현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저 사람들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냐? 태민이 말했습니다. 특히 저 여자분. 완전 카리스마 있어 보여. 강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마침내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군 군수본부 비인가 현장 점검이 실시됩니다. 모든 인원은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비인가 현장 점검이라는 말이 부대 전체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강현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저 헬기에서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지만 아직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설마 정말 어머니가 오셨을까? 하지만 왜? 어떤 이유로? 그날 밤 강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 같았습니다. 어제 제출한 보고서와 이 상황이 관련이 있는지, 정말 어머니가 오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강현은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더 이상 혼자 견뎌낼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부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기상 명령이 떨어졌고 모든 병사들은 완전 군장으로 정렬해야 했습니다. 강현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점호장에 서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전 간부 및 주요 보직자는 본관 대회의실로 집합하십시오.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현은 자신도 불려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몇 분 후 이강현 병장은 본관으로 이동하십시오라는 개별 호명이 있었습니다. 태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현을 바라봤습니다. 야, 너 뭔 일 있나? 왜 너를 부르지? 강현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가봐야 알겠지. 본관으로 향하는 길, 강현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간부들이 오가고 있었고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장상호 중사는 강현과 마주치자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대회의실 앞에 도착하자
경비를 서고 있던 헌병이 강연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이강연 병장이십니까?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강연은 잠시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분명히 어머니였습니다. 최윤정 중장. 검은 정복에 은빛 계급장이 번쩍이고 있었고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머니는 강연히 집에서 보던 따뜻한 어머니가 아니라 차갑고 냉철한 군인이었습니다. 감찰단 요원들이 양옆에 앉아 있었고 부대의 주요 간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성준 소령과 장상호 중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 중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최윤정 중장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강연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며 어머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공군 군수본부 감찰단장 최윤정 중장입니다. 어머니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보급 및 군수 분야의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감찰단 요원 중 한 명이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최근 제보를 통해 이 부대의 보급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상호 중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장님, 저희 부대는 항상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게 아닌가요? 하지만 최윤정 중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해인지 사실인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죠. 최 중장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모든 보급 관련 서류와 장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증언도 필요합니다. 이때 감찰단 요원이 강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강연 병장, 최근 보급 창고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셨죠? 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발견된 수량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찰단 요원의 질문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습니다. 장 중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강연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보급 창고 재점검 과정에서 대장상의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차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서 차이가 발생했습니까? 또 다른 감찰단 요원이 물었습니다. 강연은 정확한 품목명과 수량을 말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정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장상호 중사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록 오류일 수 있습니다. 이강연 병장이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잘못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최윤정 중장이 장 중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품목들의 출고, 승인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용도와 반납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감찰단이 준비해온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그 중에는 강연이 작성한 보고서의 사본도 있었습니다. 최 중장이 그 자료들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강연 병장의 보고서는 매우 정확하고 상세합니다. 모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강연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강연이는 내 아들이기 전에 당신들이 지켜야 할 병사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강연과 최 중장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장 중사의 얼굴은 창백을 넘어서 파랗게 변했습니다. 이성준 소령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장님, 그럼 이강연 병장이? 최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저 한 명의 증언자일 뿐입니다. 강현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는 놀라움을, 어떤 이는 당황함을, 어떤 이는 분노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 중사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강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중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장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감찰단장이고 당신은 증언자입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감찰단은 체계적으로 부대의 보급 운영 실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상호 중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하나둘씩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강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제출한 작은 보고서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오실 줄도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최 중장이 모든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철저한 조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현은 복잡한 심정으로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병사들과 간부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경계하는 눈으로 강현을 바라봤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태민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야, 진짜야? 너 엄마가 중장이라고?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강현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부대 전체로 퍼진 것 같았습니다. 강현은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사실이 이렇게 갑자기 드러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응, 맞아. 짧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한 병사가 감탄했습니다. 그럼 너 진짜 금수저였네? 왜 지금까지 숨겼어? 또 다른 병사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군대 생활 편했지? 강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어요. 이런 일이 생길까 봐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사들이 그 말을 믿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태민이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너 무시하고 그런 건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강현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강현에게 갑자기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고 어떤 병사들은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강현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현이 앉으려는 자리마다 미묘한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평소 함께 앉던 병사들도 어색해했고 새로 다가오려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상호 중사가 강현을 따로 불렀습니다. 강현아, 잠깐 나와봐.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부대 뒤편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장 중사는 강현과 마주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 중사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너 엄마가 중장인 걸 숨기고 있다가 적당한 때에 함정을 판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닙니다. 강현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했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오실 줄도 몰랐어요. 장 중사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보고서 쓴 다음 날 바로 감찰단이 왔어. 이게 우연이라고? 처음부터 엄마한테 일러 바친 거지? 강연은 억울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께 연락을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께 개인적으로 연락드린 적이 없어요. 이 모든 게 저에게도 예상 밖이에요. 하지만 장 중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야? 너 혼자 힘으로 감찰단을 불러온 거야? 그가 강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때 장 중사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봐라. 그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작년에 저지른 보고 누락건 기억나지? 강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작년 초 자신이 실수로 일부 서류를 늦게 제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장 중사가 이번만 넘어가 준다며 조용히 처리해줬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 살려줬잖아. 그런데 이게 보답이야? 장 중사가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만 위로 올라가면 너도 끝이야. 징계는 기본이고 어쩌면 군법회의까지 갈 수도 있어. 강연은 당황했습니다. 그 일은 단순한 실수였고 이미 해결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장 중사가 증거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사님, 그건 단순한 실수였어요.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실수든 의도든 상관없어. 장 중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중요한 건 기록이야. 여기 보면 내가 허위 보고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 그가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연은 그 내용을 읽어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지연 제출이 허위 보고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장 중사가 조용히 처리해주겠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기록될 줄은 몰랐습니다. 감히 그걸 폭로하겠다고? 장 중사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걸 공개하려 했으니 나도 할 말은 해야지. 이제 누가 누굴 자를지 두고 보자. 강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조용히 참고 넘어갔더라면 아무도 다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장 중사가 다그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한테 가서 오해라고 해. 그럼 나도 이 서류는 없던 일로 하겠어. 그의 제안은 일종의 거래였습니다. 강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과거 실수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봐라. 장 중사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답을 듣겠어. 그때까지 이 서류를 어떻게 할지는 내 선택에 달려 있어. 강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날 밤 강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고민했습니다. 옳은 일과 안전한 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깨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면을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점호 시간 강연은 다른 병사들 사이에 서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제 장 중사가 제시한 선택의 기로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태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연을 쳐다봤지만 강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강현 병장, 감찰단에서 호출하십니다. 점호가 끝나자마자 전령이 달려와 강현을 불렀습니다. 강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본관을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찰단 임시 사무실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복 차림의 최윤정 중장은 여전히 위험 있고 냉철해 보였지만 강현은 그 눈빛에서 미묘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공적인 톤이었지만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강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감찰단 다른 요원들은 보이지 않았고 둘만의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죠?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강현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의 어머니는 감찰단장이 아니라 걱정하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저 때문에 오신 거예요? 강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우연의 일치였어요. 군수본부에서 2부대 감찰 계획이 있었는데 당신 보고서가 올라온 거죠. 강현은 놀랐습니다. 제 보고서가 올라갔다고요? 어떻게요?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제출한 보고서를 누군가 익명으로 군수본부에 제보했어요. 정확한 내용과 증거가 있어서 감찰이 결정된 거예요. 누가 제보했을까요? 강현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강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어머니께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다른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더욱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저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강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문제요? 강현은 어제 장 중사와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어머니는 강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현아, 후회하니? 강현은 잠시 생각했다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두렵죠? 어머니가 강현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강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 과거 실수 때문에. 어머니가 강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현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했다가 답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숨어 있지 않을래요. 내가 뭘 감추고 살았는지도 이제는 드러낼게요. 강현의 말에 어머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강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저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부대의 정의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감찰단에 자진 출석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세요. 과거의 실수까지도 정직하게 말하고요. 그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강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도 지금의 상황도 모두 정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오후 정식 감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현은 자진해서 감찰단 앞에 섰습니다. 장상호 중사를 비롯한 여러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현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적이 있습니다. 강현이 먼저 자신의 실수를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제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허위 보고는 아니었습니다. 감찰단 요원이 물었습니다. 그 일을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강연이 답했습니다. 완전히 정직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지만 최소한 이 부대의 정의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장상호 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연이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카드는 더 이상 위협수단이 될 수 없었습니다. 강연은 계속해서 보급 창고에서 발견한 모든 문제점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배경 때문에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강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한 명의 병사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감찰단의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강연의 증언을 바탕으로 더 많은 증거들이 수집되었고 다른 관련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연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생활관에 돌아왔습니다. 비록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직하게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태민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강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한 강연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감찰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부대 주요 간부들과 감찰단, 그리고 증언자들이 모두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특히 장상호 중사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최윤정 중장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간의 철저한 조사 결과 이 부대의 보급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감찰단 요원이 조사 결과를 상세히 발표했습니다. 장상호 중사의 보급 횡령, 병사 사적 이용, 허위 보고, 강요 등 총 7건의 비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보급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증거와 함께 드러났습니다. 장 중사가 급하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잠깐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를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건. 하지만 감찰단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감찰단 요원이 서류 뭉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출입 기록, 승인 서류, 증언, 물리적 증거까지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성준 소령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즉시 조치를 취했을 텐데. 하지만 최 중장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모르셨다고요? 최 중장이 이 소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대장으로서 이런 일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병사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강연은 자리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제출한 작은 보고서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장상호 중사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중장님, 이강현 병장도 과거에 허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보시면 그가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연을 끌어내리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윤정 중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서류 말씀이시죠? 이미 검토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강현 병장의 경우는 단순한 지연 제출이었는데
당신이 이를 허위 보고로 조작해서 기록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장 중사의 얼굴이 더욱 파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감찰단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원본 기록과 수정된 기록을 대조해 본 결과 고의적인 조작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비위 행위에 해당합니다. 강현은 놀랐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장 중사가 자신의 단순한 실수를 의도적으로 크게 기록해서 약점으로 만들어뒀던 것이었습니다. 최 중장이 장 중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군복 벗길 차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비위 행위는 군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장상호 중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강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뱉었습니다. 넌 엄마 없었으면 벌써 무릎 꿇었을 놈이야. 그때 강현이 처음으로 응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참고 있던 강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두 다리로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현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강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중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는 혼자서는 약한 존재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강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제 잘못은 제가 책임지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해낼 거예요. 그것이 진짜 제 두 다리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윤정 중장이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 자부심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감찰단의 최종 결론이 발표되었습니다. 장상호 중사는 즉시 구속수사에 들어가고 이성준 소령은 직무유기 혐의로 징계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대 전체의 보급 시스템도 전면 개편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상호 중사는 헌병들에게 인계되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강현은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 이런 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윤정 중장이 강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따뜻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현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강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녀의 눈빛에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강현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당당히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감찰이 끝난 지 며칠 후 부대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장상호 중사가 떠난 자리는 새로 부임한 김우진 중사가 맡게 되었고 보급관리 시스템도 완전히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강현은 여전히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훨씬 체계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윤정 중장이 부대를 떠나기 전 강현과 마지막 면담을 가졌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실이 아닌 부대 내 작은 휴게실에서 어머니와 아들로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기분이에요? 어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현은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좀 무서워요. 이제 정말 제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어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넌 지금도 내 아들이지만 이젠 나 없이도 잘 설 수 있을 거야. 그녀가 강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알았어. 넌 정말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어머니가 강연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야. 이 모든 건 내가 한 거야. 나는 그냥 뒷정리를 도와준 것뿐이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강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제 군 생활을 할 거예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나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헬기를 타고 부대를 떠났습니다. 강연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헬기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지만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태민이 강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야, 이제 어떤 기분이야? 강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시원해요.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민도 웃으며 강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부대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불합리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았고 보급 관리도 훨씬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연의 보고서 작성 능력과 꼼꼼함은 새로운 김 중사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강연 병장, 정말 일을 잘하시네요. 김 중사가 강연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부대 운영이 훨씬 효율적이 될 것 같아요. 강연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연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군 군수본부에서 강연에게 장교 지원 제안이 온 것입니다. 병영문화 개선 TFT에서 당신 같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대장이 된 새로운 중령이 강연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감찰 사건을 통해 당신의 능력과 의지가 충분히 입증되었어요. 강연은 고민했습니다. 전역 후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고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 강연은 공군 군수본부 예하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그리고 병영문화 개선 TFT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업무는 다른 부대의 병영문화 실태 조사였습니다. 강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상부에서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어느 날 강연은 신임 병사들에게 특별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에 모인 병사들을 바라보며 강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강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해요. 한 병사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나요? 강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줄이 아닌 실력으로 입증한 사람이 조용히 기준을 바꾸기도 합니다. 교육이 끝난 후 한 병사가 강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령님, 정말 용기가 났어요. 저도 소령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강연은 그 병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 강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개선 방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조용히 시키는 일만 하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에 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내 활동 봤어. 정말 자랑스럽다. 강현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이강현. 이제 그는 단순한 장군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군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여정은 작은 보고서 하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병사들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제 두 다리로 서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는군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그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당히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